네, 안녕하세요. 이제는 이제 작가의 첫 페이지 온라인 비행입니다. 저희가 책을 한 기수 쓸 때마다 이제 평범한 사람들의 특별한 북토크라는 이름으로 북토크를 해오고 있는데요. 오늘 또 특별한 분들과 함께 북토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어, 이제 AI 시대잖아요. AI 시대에 누구나 책을 쓸 것 같은데 사실 아무리 AI가 발전하고 하더라도 사람이 해야 될 일, 우리가 또 꾸역꾸역 해내는 일들이 있는데요. 온전히 자신만의 생각을 AI 같은 쉬운 방법을 이용하지 않고 기록하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AI가 글을 되게 잘 쓰는 것 같아도 사실 AI의 글에는 없는 게 있죠. 사람의 글에는 사람의 생각하는 과정, 그 사람만의 특별한 이야기가 항상 담겨 있는데요. AI는 이 특별함이 없어서 AI가 하는 이야기들은 아직까지는 되게 뻔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의 경험, 특별한 감정 같은 걸 담을 수 없기 때문일 텐데요. 저는 AI는 마음을 담을 수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AI가 있어도 꿋꿋이 열심히 글을 써가지고 책을 완성하신 두 분의 작가님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깐 보시는 분들이 도망가시기 전에 잠깐 광고를 먼저 해볼 텐데요. 원래 저희 92 작가 되기로 활동했던 저희가 이제 작가의 첫 페이지라는 플랫폼으로 새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AI 없이 책 쓰는 작가들을 위한 모든 정보와 그리고 예비 작가들을 위한 책 쓰기 도구 그리고 이렇게 책을 내신 작가님들을 위한 여러 가지 홍보할 수 있는 페이지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책 쓰시는 분들 작가의 첫 페이지로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첫 번째 작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첫 번째 작가님은 사실 제가 궁금한 게 되게 많은 작가님이세요. 책 제목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시각 메커니즘을 탐구하여 참나가 되자, 관찰자가 되자 이 책을 쓰신 신재식 작가님이십니다.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이제 수업하고 함께 글 쓸 때 작가님을 꿈꾸는 자님이라고 이렇게 불러드렸었는데 작가님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해주시죠. 소개요? 아니, 네네. 별거 없는데. 그냥 뭐, 이제 60 됐어요. 예. 뭐, 그, 뭐, 이런 쪽으로 영성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좀, 평상시에 좀 관심이 좀 있었고, 어쨌든 그랬어요. 세상 일도 뭐, 당연히 이제 그렇지만은, 이런 그 부처님의 어떤 깨달음이라든가 예수님 그다음에 또 힌두교의 그 인도 그런 그 성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보면 그 책도 이제 읽어보고 하면서 과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했었고 파다 보니까 저도 이런 책을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예. 네. 일단 책 출간하신 걸 먼저 축하드리고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제가 질문이 작가님한테 엄청 많습니다. 제가 뜬금없이 이렇게 제일 궁금한 것부터 존재가 뭡니까? 존재요? 네네. 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이제 그 이쪽에서 보면은 실존, 그 다음에 실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실제다 그러면은 그 형이상학적인 이제 그런 거고, 그 신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궁극적인 뭐 존재,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실존 그러면 일단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세상에서 어떤 형상을 가지고 사는 이런 존재들, 이런 것들을 그냥 실존한다 뭐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실존의 그 너머에 있는 실존을 있게 하게 하는 어떤 그런 그 본질적인 그런 존재, 저는 그거를 이제 존재라고 그래요. 실제 존재. 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사실 이제 이런 질문에 이렇게 짧게 대답하기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진지하게 답변을 해주실 줄 몰랐는데, 역시 이 책을 한 권으로 이런 이야기를 담아내실 수 있는 분이라서 존재라는 어려운 이야기를 잘 소개해 주셨는데요.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정말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의식하면서 살기도 하지만 사실은 시간이나 이런 환경에 끌려가지고 그냥 사라지잖아요. 네. 그래서 존재에 대한 고민이나 이런 거를 할 여력이 없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관심이 없고 오히려 물질적인 것들에만 관심이 있고 하기도 한데, 그렇죠. 예. 작가님은 어떻게 하다가 이런 존재, 그리고 참나,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셨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생각이라고 하는 거, 이 자체가 내가 한다라는, 내가 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보면은 네. 이제 그렇잖아요. 뭐에 대해서 아무리 이렇게 궁리하고 생각을 했는데도 생각이 안 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순간에 딱 이렇게 떠오르면 갑자기 생각이 나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원래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저는 보니까는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네. 그냥 생각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자기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어떤 이제 그런 생각 같은 걸 하면서 어떤 뭐 우리 대부분은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어떤 그 무의식적으로 살아간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무의식적으로 그냥 맞아요. 생각이 떠오르고 하는 대로 그다음에 감정이 있고 한 대로 이렇게 떠오르고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세상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도 네네. 사실은 그 전부 다 이게 두뇌에서 이렇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게 네네. 어쨌든 뭐 그 처음에는 근데 사실은 뭐 제가 그 철학 시간에 관념론이라든가 네네. 아니면 그 힌두교 그 깨달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얘기한 그런 얘기를 듣고서는 사실은 이해가 안 됐었어요. 처음에. 네네. 아니 뭐 이렇게 우리가 감각적으로 이게 보이잖아요. 확실하게 보이고 또 가서 만지면 또 만져지고 소리도 나고 이렇게 네네. 촉감도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환영이다, 환상이다 이렇게 하니까 도대체가 이제 믿어지지가 않더라고. 이해가 안 가고 네네. 아이고 사람들 대체 머리가 어떻게 됐길래 저런 생각을 하는가 하면서 네. 참 그 이상하게 생각했었는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것들이 이제 와 닿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것들이 정말 그렇겠구나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이제 시각 메커니즘이라고 했는데 네네. 그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세상과 사물을 이제 눈으로 보는 원리 해가지고 배운 게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거기 보면은 그 확실하게 이제 저도 이제 책에서 얘기를 했지만은 그 우리가 뭐 눈으로 해가지고 본다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그 빛이 우리가 눈을 떴을 때 그 빛이 들어와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사실은 며칠 동안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뭐 수학 공식이라도 하나 더 외우고 해야 되는데 거기 그것 때문에 며칠 동안 이렇게 좀 아리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어렸을 것들이 때부터 있었고, 철학적인 네.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군요. 아니 관심 없었는데 그게 왠지 그때 이상했어요. 그게 네네네. 철학적인 게 아니잖아요. 이거 네. 과학이잖아요. 그게 네네. 눈으로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뭐 두뇌에 가지고 그다음에 또 뭐 빛이 이렇게 들어와야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과학이긴 한데 너무 이해가 안 돼가지고 네. 그렇게 좀 생각했던 것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또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하면서 또 관찰자 이런 말도 또 듣게 되고 하니까 네네. 그런 것들이 다 보니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뭔가 관련이 서로가 있고
그래서 캐다 보니까는 이제 그런 쪽으로 생각이 가게 됐어요. 아, 그러면은 이 책을 쓰시는 게 음. 사실은 오랫동안 생각해 오신 의문과 이런 거에 스스로에 답하는 그런 과정이 되셨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런 의문들이, 예? 어느 날 이렇게 그 통합이 되더라고요. 머릿속에서. 사실은 그거보다 이제, 그러니까, 뭐랄까,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 어떤 결정적으로 계기가 된 거는 네. 그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이 동영상이라고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동영상이라고 하는 거가 네네네. 있는데, 근데 그게 전부 다 필름이고, 이제 이런 거예요. 그잖아요. 필름 보면 다 사진만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사진이 이제 아주 잠깐 동안 이렇게 쭉 연결돼 있는 그런 것들이 잠깐 동안 이렇게 그 아주 그 단시간에 노출됐다가 사라지면서 다음 사진이 딱 올라오고 하면서 그러면은 왜 그거를 동영상이라고 보게 되느냐. 그건 사진인데 그냥 네네. 사진이 바뀐 것인데 왜 동영상으로 보이느냐. 그러면 이게 우리의 어떤 두뇌하고 인식 체계가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냥 뭐 사진이 연속적으로 바뀌는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고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게 옳은 거잖아요. 네, 그런데 왜 맞아요. 그거를 동영상으로 왜 여기게 될까? 그 사전적으로 내가 환영이라는 걸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네. 이제 그런 거래요. 사실이 어떤 사실대로 보이지 않고 엉뚱하게 어떤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이 그냥 헛것을 본다 이게 환영이 아니고 사실과 이제 다르게 보이면은 그런 것들이 환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 환영을 보고 있구나. 그리고 또 그게 네. 이제 그 사물을 이렇게 보는 원리 이것도 마찬가지로 빛이 들어오면 된다고 그랬는데 어떤 TV가 이제 TV의 어떤 동영상 드라마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미지가 쭉 바뀌어서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영화하고도 사실 같은 거고 이제 그런데 우리 그 TV 전파 그러면 이제 전자기파의 일종이에요. 네네. 거기다가 우리 빛도 우리 눈으로 들어온다는 빛도 똑같이 전자기파거든요. 그래서 이거가 뭔가 공통적인 게 뭐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더 저는 이제 과학자도 아니고 네네. 그런데 어쨌든 그런 쪽으로 생각이 가다 보니까 더 깊이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남들이 보면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할 수도 있는데 네. 지금 어쨌든 작가님이 되게 겸손하게 네. 책에 쓰신 이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을 음, 해주셨는데 사실 과학으로 아직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의식이고 생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맞아요. 네. 그것을 이제 보는 것과 이런 것들이랑 비교하면서 매우 쉽게 생각과 존재에 대한 내용을 사실 네, 요즘 세상이 내가 생각하는 게 내 생각이 아닌데 착각하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맞아요. 예. 그리고 네.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자기 정체성을 잘 모르고 음, 나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그런 것들을 굉장히 쉽게 생각이라는 거를 시각 메커니즘을 예로 들어가지고 차분하면서 쉽게 설명해 주신 것이 되게 인상이 깊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그렇게 좀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읽어줬으면 좋겠는데. 저 이쯤에서 네. 저는 또 이 책이 이제 어떤 사람들한테 읽었으면 좋겠는지 사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네. 관련 분야의 책도 되게 많고 또 요즘에 막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이 아닌데 막 사고 싶은 생각이 막 생각을 주입받는 세상이어가지고 굉장히 필요한 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어떤 사람들을 생각하시면서 쓰셨나요? 아, 저는 사실은 뭐랄까, 부처님이라든가 이런 깨달은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은 그 사람들은 뭐랄까, 과정을 얘기하지 않고 그냥 답만 얘기해요, 답. 그 답이 네네네. 어떻게 나왔는가. 사람들은 그런데 그 답보다는 그 과정을 중시하잖아요. 그 수학 네네. 문제를 푼다 그러면은 왜 그렇게 해가지고 나왔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데 문제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네네. 그냥 깨달음은 뭐 이렇다. 이 세상은 환영이다, 환상이다. 그리고 또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그 참나다라고 했을 때
그럼 무슨 근거로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어떤 그 얘기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참, 그 아무리 훌륭하고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 납득할 수 없으니까 그런 건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꽂히는 사람들은 당장은 알 수 없어도, 네. 그 이제 믿고 하는 사람들은 또 수행에 나서고, 그래서 평생을 걸쳐가지고 수행을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는다던가 이런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평생을 했는데도 또 못 얻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제 이렇게 시각 메커니즘 쪽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예? 왜 세상은 이게 환영이냐, 그다음에 또 이 육신은, 이 사람이란 이거는 왜 내가 아니냐, 궁극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저절로 풀린 것 같아요. 저절로. 야, 저도 네, 저도 이제 작가님의 원고를 읽었잖아요. 그래서 네, 사실 저는 정말 미련한 중생이 맞아가지고요. 그 음, 부처님 음, 말씀이나, 네, 뭐, 예수님 말씀이나 이런 거 들어도 절대 깨달음을 얻을 수 없는 미련한 중생이거든요. 그런데, 다 어, 그래요. 예. 작가님의 책의 논리는 제가 음, 이 책을 읽는다고 깨달음을 얻을 수는 아직은 없는 단계지만 그래도 이 생각의 논리가 너무 쉽게 이해가 되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아이 고맙습니다. 그래서 아까 어떤 사람을 겨냥했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이제 그래서 이렇게 수행하신 그런 분들이, 예? 그동안 많이 이렇게 답은 알고, 그 과정을 몰라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아마 그런 분들이, 왜냐면 이제 불교 쪽에서도 그 뇌과학 이쪽을 많이 또 인용을 하더라고요. 음, 그런 분들이 보면은 이게 수긍을 하고, 동의를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처음 이렇게 아무것도 관심이 없었던 그런 사람보다는 영성 쪽에, 네네네. 예, 영성을 아는 사람들이 좀 그래도 한 번, 두 번 이렇게 고민을 해보고 했던 사람들이 읽으면 더 빨리, 그 사람들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아, 이 분야에 관심이 많이 있으시고, 그리고 또 네, 약간 어렵게 느껴졌던 분들이 읽으시면 진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예, 내용이, 어, 예, 다른 책은 읽으면 약간 선문작 같아가지고 제가 읽으면 읽을수록 답답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거는 일단은 내용이 쉽게 이해가 되니까 읽을 때는 정말 시원했습니다. 물론 깨달음을 얻는 거는 이제 저 자신의 일이기 때문에 그건 어렵겠지만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이 읽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쪽 분야에 관심이 많이 있는 분들이. 네, 저도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예. 그러면 워낙 이렇게 작가님이 차분하시고 또 저희가 이번 기수가 저한테는 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그래도 음, 항상 루틴대로 어, 잘 이어 나오셨는데 사실 책 쓰는 과정은 어떠셨는지 또 궁금한 게 왜 책을 써야겠다고 난 생각을 했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거 통합 인터뷰 거기에도 했는데, 예? 네네네. 사실 이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예? 네네. 90일 작가 되기, 이걸 그 유튜브에서 봤어요. 그걸 보고서, 오, 그때 갑자기 끌리는 거예요, 이거. 네. 그래서, 그리고 야, 나도 이거, 나는 그때로 하기에는 내가 그냥 90일 거기에 참가를 해가지고 책을 낼 거라고까지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냥 네네. 재미로 한번 해보자, 경험 삼아서. 그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뭐 하다 보니까 이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생각지도 못하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기대하지 그러면은 않았어요.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글쎄, 일단 목표가 그냥 아무리 어려워도 그래도 수업은 꼭 듣고, 네네. 그 다음에 또 끝까지 한번 따라가 보자, 이런 생각이었었거든요. 그러다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 어느 정도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떠오르고 그러면은 아무 때나 이렇게 스마트폰 노트 있잖아요. 거기다 이렇게 네네네. 적어두고 쓰는데 책 쓰려고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쭉 보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서 그냥 찾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그동안 아, 단편적으로 이렇게 해놨던 것들 쭉 이렇게 보면서 다시. 예. 어,
지금 이제 신재식 작가님의 서면 인터뷰도 제가 작가의 첫 페이지에 네. 이미 게시를 한 상태인데요. 제가 오늘 스크린샷을 네.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작가님이랑 이렇게 책을 쓰는 과정에서 얘기도 하고 막 하면서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이 서면 인터뷰에서는 약간 참 나로 사는 사람의 여유? 랑 그런 게 느껴져가지고 좀 새로웠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작가님의 서면 인터뷰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들어가서 보시면 작가의 첫 페이지 가서 보시면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아마 책 내용과 그리고 작가님의 책 쓰는 과정 이런 거를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책 내용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이제 작가님이 이런 내용을 쓰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작가님은 깨달음을 얻으셨나요? 저 사실 아, 그게 네. 궁금하거든요. 왜냐면 인생을 저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느끼는 게 뭐냐면은 네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저 네네네. 이렇게 알지만은 그 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내가 아까 모르고서 이렇게 뭐 평생을 이렇게 수행한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사실 그 수행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일상에서도 내가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이다 라고 했을 때 나 다음부터는 좀 차분하고 네네. 막 급하지 않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만 먹는다고 그게 되든가요? 안 되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게 바로 수행도 이제 그거와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았다 그러면은 바로 그게 된 게 아니라 수행을 한참 해가지고 해야만이 그렇게 이제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이제 되는 과정인 것 같아요. 되는 과정. 그게 수행이고. 저는 거기까지는 안 됐어요. 그냥 어쩌다가 네네. 이렇게 이런 책을 쓰게 하긴 했는데 네. 거기에는 못 미쳐요. 한참 평생을 아마 더 살아도 될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작가님이 이제 겸손하게, 나는 아직, 깨달음에까지는 미치지 못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깨달음에 얻으신 분들의 말씀은 너무 어려워가지고, 들을 때는 좋은데, 돌아서면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저는 작가님의 이런 말씀이, 현실을 살아가는 보통 사람으로서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유, 예. 그리고 오늘 진짜 지금 말씀하시면서 정말 작가님다운 되게 멋있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시대에 진짜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제 AI가 생기면서 이제 똑똑한 걸로는 AI 이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실천해서 내가 뭔가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저 이제 작가님께 마지막 질문 하나 하고 싶으신 말씀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할 기회를 드릴 건데요. 그러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글쎄, 우리는 인생을 산다고 그러는데, 네네. 이거는, 뭐랄까, 우리는 이 사람이 아니고, 네네. 관찰자, 참나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사실은 이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영화관에서, 영화와 같은 거고, TV 드라마에 그냥 그 드라마와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는 거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네. 네, 사실 우리가 사람인 것 같이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걸 동일시라고 그러는데, 네네. 그렇게 이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워낙 이게 너무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보면 이제 공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공. 네네. 공이라는 얘기가, 이제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여기 사람의 이런 태어날 때
그 모든 기억을 다 지우고 온다. 이제 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래서 깨끗한 상태, 텅 빈 상태, 공디스켓 이런 네네. 형태로 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와가지고 했는데 이런 그 세상이라는 이런 환영을 실제로는 이게 영화나 뭐 이런 드라마 이런 건데 거기 보면 이제 꼭 나라고 여겨질 만한 것들이 있는 거죠. 이런 육신의 사람이 나라고 여겨질 만한 네. 게 여기 해가지고 우리가 이걸로 착각을 해서 산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거는 이제 내가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관찰자, 참나의 입장에서 네. 내가 이 환영에서 벗어나야 된다. 네. 네, 그게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러면 이제 사람 삶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그거는. 아, 들을수록 좀 슬퍼졌는데, 그래야지 이 삶의 고통에서 약간 벗어나고,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저 잘 모르겠는데. 어, 내 자신이 되면은 네네. 이제 이 세상에서 예를 들자면은 내가 굉장히 그 괴로운 상태에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 그러면 이제 평안을 얻고 뭐 네. 지복을 얻는다. 이제 그런 의미가 뭐냐면 이게 내 자신이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상황에 있고 아주 내가 불행하다고 이렇게 생겼었는데 이게 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아니었네. 그러면 내가 왜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고 내가 왜 불행하다고 생각했었지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 평안이 오고 이 해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완전히 벗어난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세상에서 자기가 아무리 막 힘들게 살고 그러더라도 이거는 내가 아니다. 이걸 알게 되면은 그냥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되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힘든 거죠. 그렇게 되기까지가. 저한테 삶이 고통으로 가득 찬 저한테 꼭 필요한 말씀이었는데, 근데 그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기가 힘들어서 그런 거지. 예. 그러니까요. 예. 아, 저도 마찬가지네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네. 작가님이 오늘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못하신 말씀이 있으시면은 하나만 전달해 주시고 저희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글쎄 뭐 특별히 할 얘기 없는데요. 뭐, 차라리 질문을 해주시면 네네네. 뭘까? 그러면 혹시 이제 다음 책을 쓰실 계획이나 아니면 아. 이 책을 썼더니 이런 점 진짜 좋았다 하는 점 있으실까요? 그 책을 쓰면서 네네. 그러니까 그 책을 쓰면서 사실은 더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더 이제 내 거가 이제 되는 것 같고. 네, 맞습니다. 근데 또 이게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더 연구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땅을 판다 그러면 파면 팔수록 더 깊이 네네. 들어가고 하는 것처럼 어떤 이 알미랄까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 이미 책을 냈는데 지금 와서는 이게 좀 부족했다. 이렇게 네네.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사실 드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것들. 네. 그다음에 그거보다도 더 나간 더 뭐랄까 더 무르익은 그런 네네. 깨달음이 어떤 건가 이런 것들이 지금 더 있는 것 같아요. 그에 비해서 그런 것들이 좀 아쉽긴 하고 네. 나중에 뭐 그런 것들 해가지고 만약에 잘 되면은 네네. 그때 가서 뭐 2탄으로 한다든가 네. 그건 모르겠어요. 네. 네. 오늘 정말 약간 작가님으로서 멋있는 얘기도 막 생각을 하면 할수록 더 깊어지고 연근다고 네, 얘기를 맞아요. 해주시고 네. 해주셔서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시 한번 책 출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삶과 깨달음, 존재에 관한 어려운 얘기를 신재식 작가님과 한번 함께 해봤는데요. 책 내용은 매우 쉽고 논리적으로 따라가기 힘듭니다. 저 같은 중생도 따라가기 쉬웠으니까 혹시 이 영상을 만나시는 분들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삶의 연륜, 깊이를 봤다면 이제 또 삶의 열정, 꿈, 뭐 이런 거를 담으신 작가님을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스물아홉, 성미대로 시리즈를 앞으로 쓰겠다고, 호언장담 하신 작가님인데요. 스물아홉의 마지막 날, 미래로 전하는 편지. 릴리 퐁티 작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작가님 소개를 먼저 해주시고요. 어, 네. 어, 네. 아름답게, 네. 나답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문화예술 기획자입니다. 네. 아름답게 뭐라고요? 나답게? 나답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문화예술 기획자입니다. 아름답게 나답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문화예술 기획자. 약간 멋있는데. 네. 근데 저희 사실 시작하기 전에 이실직고 할 게 네. 있잖아요. 저희 이실직고를 맞아요. 먼저 하고 갈게요. 네. 작가님이 하실래요? 아니면 제가 대신 해드릴까요? 대신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저희가 릴리 퐁티 작가님은 아직 책을 등록을 못 하셨습니다. 곧 등록을 할 건데 사실 29의 마지막 날에 다들 뭐 하셨나요? 저는 노느라 바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마감을 열심히 하고 있는 작가님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실직고 했으니까 이제 편한 마음으로 얘기를 하실 수 있겠죠, 이제? 네, 맞습니다. 네네네. 일단은, 약속을 하셔야죠. 3월 말까지 등록하실 거죠? 어떻게든? 네, 어떻게든 지금 어쨌든 30이 되기 전에 무조건 등록을 해서 책을 내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아니, 그렇게 할 거예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 증인이니까, 믿고 있겠습니다. 네. 왜 29의 마지막 날 책을 쓰기로 결심하셨나요? 사실 완전 어릴 때부터 버킷리스트 같은 거 하나였는데 한 30살 말고 한 25살에 저의 삶을 한번 쭉 정리하는 책을 내보고 싶었어요. 네네. 그랬는데 이제 현생을 살다 보니까 그게 잘 되지를 않아가지고 네네. 이렇게 미루고 미루다 이렇게 결국 하지 못하는 일인가? 라고 알고 있었는데 올해 딱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올해 갑자기 좀 정리를 해야겠다. 약간 삶을 나는 지금 정리가 필요한 타이밍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을 하다가 뭔가 책으로 글로 좀 하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저는 이렇게 그냥 네이버 이렇게 그런 모임 같은 거 좀 찾아보려고 하다가 우연히 이 프로그램을 발견하게 됐거든요. 아니,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 그래서 네네네. 책을 쓰려고 결심을 할 수는 있는데, 저는, 어렸을 때 철딱서니 없이 정말 놀러 다니는 것만 좋아했는데, 작가님은 노는 거 안 좋아하시나요? 왜 책을 쓰시나요? 이렇게 젊은 날에 밖에 나가서 놀아야지. 아니, 밖에 나가서 노는 것도 좋긴 한데, 잘 못 노나, 내가? 그냥 너무, 뭐라고 해야 되지? 인생의 방향을 잘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잘 놀지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잘 놀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책을 쓰게 된 것 같습니다. 진짜, 잘 놀고 싶어서. 청년들한테 정말 쉽지 않은 시대가 펼쳐지고 있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해요. 뭔가 이렇게 안정된 거 하나도 안 주고, 열심히만 하라고 하고. 근데 이제 어떤 내용을 쓰고 싶으셨나요? 처음에는 그냥 이제
계속 저의 삶을 뭐 한 살부터 이제 29까지의 그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기록하는 뭔가 자서전 느낌도 생각을 했고, 또 어떻게 보면 제가 계속 종사했던 부분이 문화예술 기획 쪽이어서 약간 그 분야에 대해서 좀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일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책을 만들고 싶기도 했는데, 네. 어떻게 이게 독자를 누구로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계속 고민을 하던 부분에 있어서, 제가 계속 누구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계속 저를 위해서 쓴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이건 진짜 나를 위해서 정리하기 위해서 쓰는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예 그냥 그렇게 나에게 쓰는 편지로 가자. 나의 약간 내가 나중에 이걸 보고 어떤 나의 방향성을 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비교할 수 있는 뭐 그런 지표가 되지 않을까? 내가 원래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가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되지 않을까라고 네네. 생각해서 네, 이 책을 그러면 네, 이제 그렇게 이 네네네. 책을 이제 미래의 나에게 쓰는 편지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미래의 나랑 대화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약간 어 비밀스러운 내용도 있을 것 같고 혹시 좀 다른 청년들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공감할 만한 소개할 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책 내용을 살짝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음, 이게 네네. 생각보다 쓸 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네네. 이게, 이제 저의 인생에서 처음에 겪었던 일들? 뭐, 네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쓰는 파트가 있고, 또, 어, 거기에는 좀 대부분 가족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의 처음의 시작이 부모님이었고, 네네. 또 제가 처음 시작한 사회생활이 가족이다 보니까, 네네. 그 파트에서는 이제 가족에 대한 얘기가 많고, 또 이제 그 다음은, 음, 약간 요즘 시절 인연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떤 그 사람들 중에서도 좀 제가 상처를 많이 받았던 그런 이야기들? 네네. 그래서 여기에서 뭐, 약간 직장 상사님들의 욕이 좀 살짝 들어가 있기도 하고, 네네. 그리고 뭔가 내 마음과 다르게 상황이 흘러가지 않는 것들, 그리고 또 그게 뭔가 사람으로서 영향받았던 것들, 약간 그런 내용들이 좀 있는 파트가 있고, 그래서 네네. 그런 데서 조금 공감이 많이 되지 않을까. 약간 욕하는 부분에서. 내가 요즘 네네. 누굴 욕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의 지금 저의 나이대에 어떤 운이 조금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이 좀, 운이 없다는 것보다 그냥 평범한 네네. 사람들일 수도 있겠네요. 뭐, 굳이 꼭 운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냥 그런 사람들이 좀 공감을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파트지 않을까 싶고, 또 그 다음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돌려봤을 때 제가 또 운이 좋아서 좋았던 일들도 있을 테니까, 네네. 그런 뜻밖의 행운이라는 그런 파트도 있고, 또 네. 이제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보면 지금 제 업을 어떻게 시작됐고 막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정리하는 시간인데, 그 부분이 이제 문화예술 기획자라는 게 조금, 흔한 업은, 이제 막 좀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네. 맞아요. 거기 부분에 이제, 조금, 관심 있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이 판에서 같이 살아나가고 있으신 분들이 네네. 거기에 조금 공감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얘는 왜 이런 루트를 타고 갔지? 라고,
뭐 반박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얘는 이렇게 가서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도 느끼시지 않을까. 음, 네, 지금 이제 어릴 때의 추억부터 이렇게 사회 경험을 쌓을 때까지의 작가님을 이렇게 다 담으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막, 그러면 이제, 지금 시점에 딱 서가지고, 나의 과거를 한번 싹 돌아보면서 그 이야기를 이제 미래의 나한테 편지로 남기신 건데, 그러면 책을 쓰면서 내가 돌아보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의 실제 모습 어떻던가요? 어, 아, 질문이 제가 저의 더 실제 모습? 어렵나요? 어, 저의 실제 모습을 사실 네네. 확 발견하지는 못했고, 그래도 글을 쓰면서 좋았던 건, 내가 왜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뭘 좋아해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됐는지의 네네. 어떤 과정을 조금 다시 한번 알아보게 된 것 같아요. 막, 음, 어, 내가 왜 꼭 이 업을 힘들게 이어나가고 있지? 이런 것에 대한 답을 얻고 싶어서 시작을 한 것도 맞았는데, 그게 막, 그게 완전 명확한 답을 얻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더라고요. 음, 또 이게 시작된 건지를 좀 알 수 있는? 그래서, 어, 이 일을 만약에 된다고 하더라도, 포기할 수 있을 것 왜 이 일을 하려고 했었는지를 알게 되니까, 네네. 어떻게 보면 포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내가 오히려. 여기 네네네. 지금 서 있는 이유를 찾으셨군요. 글을 쓰면서. 네. 그걸 얻고 싶었는데 어떻게 보면 진짜 얻고 가는 것 같아요. 이 작업을 통해서. 그래서 저한테 좀 굉장히 의의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정말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됐던 그런 저의 그런 버킷리스트니까 약간 의무감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뭔가 이 책을 진짜 등록을 해서 딱 올린다고 하면 어떤 인생의 가장 큰 숙제를 하나 좀 하는 느낌이어서 네네. 너무 기쁠 것 같습니다. 기대가 돼요, 그리고. 네. 지금 작가님이 책의 내용이라든지 쓰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좀 쉽게 정리를 해드리면, 어, 저는 이 작가님이랑 계속 책을 쓰는 과정에서 만나면서 저의 과거를 작가님을 투영해서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무엇 하나, 사실, 30 이전에 저는 약간 인간이라고 할 수 없는 되게 미숙한 존재였거든요. 먹고 마시고 놀고밖에 모르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러면서도 항상, 어, 두려운 미래, 그리고 뭔가 인간관계라든지, 뭐, 사회생활이라든지, 아니면 뭐, 커리어, 여러 가지 문제에서 아니면 가족 관계 같은 사소한 문제에서까지 답이 하나도 없는 어떤 불안한 상태에 있었는데, 그거를 해결해야겠다고 생각을 못 했는데, 이 작가님은, 그 모든 부분 하나하나를 붙잡고,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사회생활, 인간관계, 내가 꿈꾸는 것들을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정답을 찾아가 봐야겠다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맞나요, 작가님? 음, 네, 맞습니다. 너무 정리를 잘해주셔서. 근데 사실 제가 옆에서 보면서 책을 쓰는 과정이 좀 안쓰러울 정도로 힘들었는데 책 쓰는 과정 힘드신 점이 어떤 거가 있으셨나요? 어, 이게 제가 또 이제 업을 준비를 하면서 이 책 쓰는 걸 하다 보니까 이제 중간에 뭐 면접도 보러 가야 되고 뭐 포트폴리오도 해야 되고 이래서 어쨌든 지금 저의 현 상황에서 정리도 매우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생계를 위해서 일을 또 잡아 나가는 것도
그게 또 우선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게 되게 마음이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걸 정리를 해야 나의 방향성을 알 수 있을 것 같고, 이걸 먼저 다 하고 싶은데, 또, 현실은 또 그게 아니다 보니까, 그거 먼저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이걸 하면서도, 준비를 하면서도. 그래서 사실은 뒤에 갈수록 못 쓸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크게 하고, 좀, 또 이렇게 계속 중간에 막 시험도 봐야 되고 막 이래서, 그거에 또 집중을 해야 되고 이래서, 아, 포기를 해야 되나? 하면서도 어쨌든 최대한, 수업은 이제 목요일마다 계속 들으려고 노력을 했고, 또 이제 조금 이제 포기할 만 할 때쯤에 이제 또, 올리비에 님이 또 붙잡아 주셔가지고, 끄집 올려주셔가지고. 네. 네, 그래서 진짜, 덕분에 또 이제, 남은 시간들에 좀 박차를 가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네. 저는 사실, 작가님이 포기하실까봐 사실 저도 살짝 조마조마하긴 했거든요. 근데 그 삶이, 내가 이렇게 딱 구역을 나눠가지고 여기까지는 이거 딱 끝내고 여기서부터는 이거 하고 싶다 이 생각 맨날 하는데 사실 현실은 그렇게 돌아가지가 않는데 저는 어렸을 때는 그냥 쉽게 포기하고 쉽게 시작하고 했었는데 작가님은 그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하시는 것에 정말 어, 인상이 깊었고 꼭 이번 달까지 마무리하실 거라고 믿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그러면 이 책 약간 그래도 아마 같은 연령대에 있는 어려운 청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더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이 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면서 쓰셨나요? 어, 저처럼 방황하고 있는 청년들? 네. 그냥 그냥 이 현생이 힘든 사람들? 아, 그러니까 네. 어떤 일을 해야 하지? 또 그리고 내가 가고 있는 이 방향이 맞나? 네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좀 속상하신 분들이 읽으면 그냥 다 이렇게 사는구나 네네네. 이러면서 좀 위로를 받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이 책을 쓰면서 네. 참 저 스스로 저를 많이 가여워했어요. 네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도 자기 스스로를 좀 많이 가여워했으면 좋겠어요. 아, 네. 어떤 먼저 의미인지 너무 잘 자기부터, 알겠습니다. 네, 자기를 가여워하고, 이제, 아무도 자기보다 자기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기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선은, 아까 막, 그 작가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평안을 저도 얻고 싶어서 어떻게 보면 네네. 이 책을 만들기 시작한 건데, 어, 내가 바로 서야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여유도 생기는 거고, 네네. 또 뭔가 다른 사람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나부터, 좀, 가여하고 나부터 나를 이해를 하자. 네네. 근데 이 책을 통해서, 다른 그것까지 이제 느끼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네네. 저랑 그냥 저의 나이 또래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조금 방황하시고 힘들어 하시고 또 어떻게 보면 안정을 못 찾으신 분들? 네네. 그런 분들이 그냥, 나뿐만 아니라 이런 애가 또 있구나. 네네. 이렇게, 이렇게 그걸 보면서 조금 위로를 받는다면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앞선 신지식 작가님 책이랑 릴리퐁티 작가님 책은 사실 결국에는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다른 방식으로
고민하는 같은 내용의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지금 릴리퐁티 작가님이 말씀해 주신 게 자신을 가여워해줬으면 좋겠다, 스스로라도.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한국 사회가 되게 자신을 몰아붙이는데 익숙한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책이 되었으면 진짜 좋겠고, 제가, 어, 그, 꿈꾸는 자 작가님처럼, 인생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한 가지 비밀을 알려드리면, 지금 이때, 지금, 29, 30 이때, 나 스스로를 가여워하지 못하면 앞으로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가여워할 틈도 없습니다. 너무 절망적인데.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는 이제 릴리퐁티님 책 읽고, 그리고 이제 가여워할 틈도 없으면 이제 신재식 작가님 책 읽으면 되는 거죠.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벌써 이제 마지막인데, 작가님이 이 책을 쓰면서 꼭 하고 싶은 말이 오늘 있는데, 못하고 하면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 그 얘기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네. 설마, 아직 책 출간 안 하셨는데 우시는 건 아니죠? 울지는 않고요. 네네네. 어, 그 생각이 들긴 했어요. 네네. 이걸 글을 이제 쓰면서 네네. 이게 이제 과거부터 이렇게 막 써왔는데, 네. 생각보다 좋고 네. 좋았던 사람들은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뭔가 에피소드가 크게 없는 거예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좀 그게 조금 어떻게 보면 쇼크적이었다고 해야 되나? 나름 되게 긍정적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항상, 감사하고 좋았던 기억들을 열심히 생각하면서 살아나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생각보다 내가, 그런 좋은 분들이 계셨는데, 그런 것들은 좀 잘 기억 못하고 있었구나. 아, 그러니까 오히려 억지로 이렇게 좋은 기억들을 꺼내서 적어보려고 하면서 그분들이 또 생각이 나기도 했고, 거꾸로 또, 이상하게 이 글을 쓰다 보니까 어떤, 이렇게 과거의 시절 인연이었던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되는 날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네. 분명히 차례로 목차로 썼을 때는 그 친구들을 떠오르지 못했는데, 이제 네네. 차례를 쓸 때는 되게 다 힘들었던 거, 이런 것들만 위주로 네네. 넣더라고요, 제가 목차에. 근데 네네. 또 그 친구들을 만나고 또 그런 사람들을 이제 이번에 이 글을 쓰면서 이상하게 또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네네네. 내가 이런 좋은 일들도 있었는데 내가 이걸 생각을 못했네? 이러면서 또, 어, 뭐라고 해야 되지? 또, 이런 걸 좋은 걸 항상 다 잊고 살구나. 네네. 그리고 인간이라는 존재가 좀 나에게 내가 상처받았던 거, 요런 거에 집중을 하는 사람들인 건가? 사람인가? 아니면은 내가 스스로 그런 건가?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을 뭔가 마무리하면서 그 느낌이 좀 그게 가장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책을 쓰시면서 인생에 소중한 게 뭔지 찾으셨군요. 그런가요?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작가님, 미리 축하드릴 테니까 꼭 마무리 하셔야 됩니다. 미리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 네. 그러면 저희 지금까지 들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작가님들의 책은 지금 유튜브 영상 더보기 링크에서 구입하실 수 있고요. 어,
작가님들 오늘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평범한 사람들의 특별한 북토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